2025년 가을, 전 세계 시장의 뉴스 헤드라인이 동시에 하나의 단어로 뒤덮였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 단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번엔 다르다는 낙관론이 넘쳐났고 SNS마다 20만 달러 간다는 글이 쏟아졌지만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단 하루 만에 15% 가까이 무너진 비트코인 차트는 공포 그 자체였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접고 떠났고 알트코인은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그러나 이 순간을 나는 오히려 시장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주는 수업이라고 본다. 투자는 감정의 싸움이다. 시장이 들끓을 때 냉정함을 유지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기회를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투자자의 자격이다. 지금의 비트코인 하락은 단기적 충격일 뿐 사이클의 끝이 아니라 사이클의 중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최대의 절망 직후에 반등의 불씨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을 단순한 폭락으로만 보면 안 된다. 2023년 이후 비트코인은 이미 저점 대비 7배 가까이 상승했다. 나스닥이 150%, 코스피가 100%도 안 되는 상승률을 기록했음을 고려하면 코인이 덜 갔다고 보긴 어렵다. 문제는 기준점이 어디냐이다. 금리 인상기 저점에서 본다면 비트코인은 이미 거대한 상승을 이뤘고 지금의 하락은 오히려 피로를 푸는 호흡 조절 구간일 뿐이다. 하지만 대중의 심리는 그렇지 않다. 가격이 오르면 산다. 그리고 떨어지면 겁을 먹고 팔아버린다. 이 단순한 감정의 반복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올라서 산다는 것이라면 하락장에서는 살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진다. 진짜 투자자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뉴스나 유행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자산을 보유하는가라는 명확한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시장은 시험대와 같다. 단기적 하락 속에서도 본질을 보는 사람만이 결국 다음 불장에서 웃게 된다. 나는 지금의 시점을 새로운 진입자의 구간이라기보다는 이미 보유한 사람의 구간으로 본다. 즉, 지금은 매수보다 인내와 관찰의 시간이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한 사이클 안에 있으며 진짜 고점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고점은 시간이 길게 열려있는 시장이 아니라 짧고 급격한 불꽃처럼 나타날 것이다. 시장은 늘 잔인하다. 그리고 동시에 공정하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 하락이 공포로 보인다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것이다. 하지만 하락이 조정으로 보인다면 이미 시장의 언어를 읽기 시작한 것이다. 2025년의 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의 순간은 두 부류의 사람을 갈랐다. 패닉에 빠진 사람들과 다시 계산기를 꺼내든 사람들. 이 둘의 결과는 불과 몇 달 뒤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보다 덜 올랐다. 그러나 이 말은 숫자를 제대로 보지 않은 주장이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점이다. 어디서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온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역사적으로 빠르게 올리던 2022년 말, 대부분의 위험 자산은 바닥을 찍었다. 그때를 기준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은 약 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나스닥은 150%, 코스피는 100%도 채 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말로 코인이 부진했을까? 단순히 최근 몇 달의 하락만 보고 못 갔다고 말하는 건 긴 여행 중의 휴식 구간을 실패로 단정하는 것과 같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에 풀린 유동성은 자산 가격을 한번 끌어올렸다. 금, 주식, 코인 모두 급등했다가 긴축기에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긴축이 끝나고 다시 완화 사이클이 시작되자 비트코인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본질이다. 유동성의 선행 지표이자 시장 심리의 리트머스 시험지.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덜 오른 자산으로 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자신이 산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저점 근처에서 매수한 사람은 시장을 냉정하게 볼 수 있지만 고점 근처에서 들어온 사람은 작은 조정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나 워런 버핏이 말했듯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돈을 옮겨주는 장치다. 이번 하락은 그 인내심의 시험이다. 가격이 무너질 때 공포에 팔면 시장은 다시 돌아올 때 당신을 두고 간다. 하지만 시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사이클 안에 있고 불장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승이 언제 끝날지를 맞히려 하지 말고 왜 유지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금리, 유동성, 글로벌 애미, 그리고 ETF 자금 유입이 네 가지가 움직이는 한 비트코인은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지금의 시장을 2016년, 2020년 불장의 중반부와 유사하게 본다. 그때도 모두가 의심했다. 더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시장은 항상 대중의 기대를 비웃듯 한 번 더 올랐다. 지금의 조정은 끝이 아니라 다음 파동을 위한 숨고르기일 뿐이다. 투자에서 가장 어리석은 실수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공포 속에서 팔고 탐욕 속에서 사는 사람은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틈에서 냉정한 투자자는 조용히 시장을 관찰하며 기회를 잡는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 조용한 관찰자의 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데이터는 말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일까? 가격이 폭락할 때가 아니라 사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다.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이 그렇다. 10만 달러 선이 무너지고 수많은 차트가 붉게 물들자 사람들은 다시 묻기 시작했다. 지금 사야 할까? 팔아야 할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은 사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산 사람의 시간이다. 시장은 언제나 타이밍을 잡으려는 사람을 시험한다. 그러나 진짜 투자자는 타이밍보다 포지션의 이유를 먼저 생각한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산다면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이상 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은 투자자는 조정장에서 버틸 수 없고 반등이 와도 그 전에 시장 밖에 나가 있다. 비트코인은 지금 그런 시기다. 이미 시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조정이 두렵지 않다. 52주 이동평균선을 지켜보며 추세를 관찰하고 불안보다 확신의 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변동성이 공포로 다가온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신규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고 말한다.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누가 먼저 출발했는가 보다 누가 끝까지 완주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비트코인을 새로 사려는 사람은 불과 몇 달 남은 구간에 뛰어드는 셈이다. 남은 불장은 길어야 3, 4개월일 것이다. 그 이후엔 다시 조정 그리고 하락이 온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수익을 내기 위해 들어오는 것은 도박이지 투자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지금의 현금 보유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기회의 시장은 코인이 아니라 미국 주식 시장에 있다. 왜냐하면 코인은 이미 사이클의 후반부에 있고 미장은 이제 막 새 사이클의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빠르고 격렬하지만 주식시장의 상승은 길고 완만하다. 투자자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파도를 골라야 한다. 불꽃놀이를 원한다면 코인을, 긴 항해를 원한다면 미장을 택하라. 그럼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팔지 말고 관찰하라. 이 불장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하지만 추세가 꺾일 조짐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일부 현금화해야 한다. 시장은 늘 변덕스럽지만 언제나 신호를 먼저 준다. 그 신호가 바로 52주 이동평균선이다. 지금은 포지션을 바꾸는 시기가 아니라 태도를 점검할 시기다. 감정이 아닌 근거로 판단하는가, 공포가 아닌 냉정으로 움직이는가. 이 차이가 몇 달 후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만든다. 시장은 말없이 기다린다. 누가 준비된 사람인가를. 시장을 읽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는 선이다. 그 중에서도 나는 항상 52주 이동평균선, 1년의 평균 가격을 주목한다. 이 선은 단순한 기술적 지표가 아니다. 그건 곧
시장 참여자 전체의 심리 평균선이다. 지금 비트코인은 바로 그 경계 위에 서 있다. 10만 달러 부근 52주 이동 평균선을 정확히 터치한 뒤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억을 갖고 있고 그 기억이 쌓여 지지선이 된다. 만약 이 선을 지켜준다면 불장은 아직 살아있고 이 선이 무너진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차트를 복잡하게 본다. 하지만 버핏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답은 명확하다. 복잡한 지표보다 시장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라. 52주선이 무너지는 순간 시장은 심리적으로 신뢰의 균형을 잃는다. 그때부터는 기술적 하락이 아니라 심리적 붕괴가 시작된다. 그래서 나는 이 구간에서 절대적인 원칙을 하나 제시한다. 52주선을 지키는 한 불장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선이 깨질 경우는 어떨까? 그땐 망설이지 말고 일정 부분을 현금화해야 한다. 모든 걸 던질 필요는 없지만 일부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게 현명하다. 시장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준다. 하지만 현금을 잃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 52주선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지표가 있다. 바로 RSI 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 강도 지수다. 지금 비트코인의 일봉 RSI는 30선 근처까지 내려와 있다. 이건 시장이 극단적 공포 상태임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모든 상승장에서도 이 구간이 오히려 매수 기회였다는 것이다. 2019년, 2020년, 2023년 RSI가 30에 닿을 때마다 시장은 반등했고 52주선을 지킨 채 다음 파동을 만들었다. 이 두 지표는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투자자는 이 신호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RSI가 낮다고 무조건 사는 것은 투기다. RSI가 낮을 때 52주선이 지켜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회의 구간이 되지만 52주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RSI가 낮다는 것은 심리 붕괴의 신호일 뿐이다. 투자는 언제나 확률의 게임이다. 지표는 방향을 말해줄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투자자는 언제나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관찰한다. 52주선 위에 있을 때는 참고, 아래로 내려가면 대응. 이 단순한 원칙이 오랜 시간 살아남은 투자자들의 공통된 습관이다. 나는 오늘도 이 선 하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만 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시장에는 언제나 다음 불씨가 존재한다. 비트코인의 불장이 후반부에 다다르면 그 불씨는 언제나 알트코인으로 옮겨 붙는다. 그리고 그 불씨를 가장 강하게 키우는 것이 바로 현물 ETF 자금 유입이다. 최근 솔라나 현물 ETF가 상장되자 첫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격은 일주일 만에 20% 이상 급락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묻는다. ETF가 상장됐는데 왜 떨어지지? 하지만 경험 많은 투자자는 안다.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직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때 비트코인은 승인 기대감으로 급등했지만 막상 승인 소식이 나오자 기대보다 덜 올랐다는 실망 매도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20% 넘게 밀렸다. 그러나 몇 달 뒤 시장은 다시 그 가격대를 회복하며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ETF의 본질이다. ETF는 단기적 호재가 아니라 장기적 자금 유입의 통로다. 기업, 기관, 트레저리,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비트코인의 경우엔 스트래티지, 이더리움의 경우엔 비트마인 같은 기업들이 하락할 때마다 꾸준히 매수했다. 그래서 일시적 하락은 오히려 그들의 매수 구간이 된다. 이 패턴은 앞으로 솔라나, XRP,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에게 반복될 것이다. ETF 승인 기대감 상승 단기 급락 기관 매수 중기 반등. 이 단순한 사이클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 번 되풀이되었다. 따라서 단기 차익을 노린 매수자는 손해를 보겠지만 긴 안목으로 보는 투자자는 이 과정을 확신의 구간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지금은 그 확신의 구간 초입이다. 비트코인이 아직 52주선을 지키고 있는 한 시장의 중심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를 유지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1, 2개월 뒤에는 알트 불장이 찾아왔다. 그때는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알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ETF 승인 이슈는 그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다. 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기관 자금은 안정된 비트코인에 먼저 배분되지만 수익률 경쟁이 시작되면 자금은 자연스럽게 리스크가 큰 알트코인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이 바로 알트 불장의 본질이다. 따라서 지금의 하락을 단순한 공포로 보면 안 된다. ETF는 불장 후반의 마지막 불씨이자 다음 순환의 시그널이다. 시장은 조용하지만 돈의 방향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ETF가 만든 유입의 저울이 무게를 더해갈 때 알트 시장은 다시 한번 불길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불장은 끝을 향해 간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그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끝은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명확한 전환점 위에 서 있다. 앞으로 3, 4개월 시장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깊은 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건 비관이 아니라 역사의 반복이다. 과거 2017년, 2021년 불장도 똑같았다.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 라고 말하던 순간 시장은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그 신호는 언제나 비슷했다. 유동성의 축소, 글로벌 ME 감소, 그리고 52주선의 붕괴.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나타날 때 시장은 조용히 식어간다. 이현우 대표가 말했듯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나스닥이 뒤따라 하락했다. 즉, 비트코인은 유동성 변화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이 먼저 흔들리면 그 뒤로 다른 자산군이 따라오는 구조다. 그래서 이 시장의 하락은 단순히 코인 시장의 조정이 아니라 전 세계 유동성의 이동 신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투자자에겐 그 순간이 다음 준비의 시간이 된다. 시장은 언제나 순환한다. 비트코인의 불장이 꺼질 때 주식시장은 상승을 이어가고 주식시장이 피로해질 때 다시 실물자산이 빛난다. 이 순환의 리듬을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시장의 리더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지켜야 할 자산을 지키라. 52주선이 유지되는 한 보유 포지션을 성급히 정리할 이유는 없다. 둘째, 현금을 준비하라. 52주선이 무너지는 순간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탐욕을 경계하라. 3, 4개월의 상승이 오더라도 그것은 마지막 불꽃일 수 있다. 그 불꽃을 끝까지 쫓으면 결국 손에 남는 것은 재만 남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장에 남는 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다. 지금 시장은 단기적 고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러나 그 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냉정한 원칙이 필요하다. 52주선을 잃는 순간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새로운 사이클의 초입에서는 다시 들어가라. 투자는 계단처럼 오르내리는 것이다. 조정은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다음 계단으로 올라갈 준비 시간이다. 공포가 극대화될 때 시장은 다시 태어난다. 그때까지 인내하라. 2025년의 비트코인 불장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투자의 기회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시장은 늘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자의 편이다.